안녕하세요 여러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시장마다 걸려있던 노란 생선 한 마리가 떠오르지요. 바로 명태입니다. 명태는 우리 밥상에서 가장 오래된 단백질 식품입니다. 고기가 귀하던 시절 명태 한 마리면 가족 한 끼가 해결됐고, 기운이 떨어진 날엔 북어국 한 그릇이 약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명태는 얼리면 동태, 말리면 북어, 반쯤 말리면 코다리, 얼렸다 녹였다 하면 황태가 됩니다. 같은 생선이 4가지 형태로 변하면서 사람의 몸 상태와 계절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첫째, 명태가 한국인의 밥상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둘째, 명태가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셋째, 명태를 현명하게 먹는 방법. 넷째, 주의해야 할 섭취 습관. 그리고 다섯째, 세계 각국이 명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부. 명태가 지켜온 밥상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잡히기 시작한 건 조선 후기부터입니다. 강원도 속초, 고성, 경북, 영덕, 포항 등 동해안이 주요 어장이었고, 한겨울 바닷바람에 얼리면 명태살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첫째, 명태는 저장이 쉬운 단백질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명태는 얼리고 말려도 부패하지 않아 겨울 내내 단백질을 공급해주던 생선이었습니다. 동태, 북어, 황태라는 형태로 계절마다 보관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둘째, 명태는 병후 회복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감기나 몸살이 나면 북어국을 먹어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명태에는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타우린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 많아 병후 회복에 이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명태는 전국적으로 전통 음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강원도는 황태구이, 경상도는 코다리조림, 전라도는 북어국, 서울은 북어해장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명태는 단순히 생선이 아니라 각 지방의 생활문화로 발전했습니다. 2부. 명태의 영양과 몸의 작용. 명태는 단백질 비율이 80% 이상인 대표적인 저지방 생선입니다. 열량이 낮고 소화가 빠르며 노년층의 근육과 간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첫째, 명태는 간의 피로를 푸는 생선입니다. 명태 속 타우린은 간세포의 손상을 막고 술이나 약물로 인한 간 피로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해장국의 대표 재료로 쓰여왔습니다. 둘째, 명태는 근육을 지켜줍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근육 단백질 합성에 직접 관여합니다. 시니어가 명태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면 근감소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명태는 혈관을 깨끗하게 합니다. 명태에는 오메가3, 나이아신, 인이 들어있어 혈액 속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노년기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명태는 피부와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명태 껍질에 들어있는 콜라겐은 피부 탄력과 관절 윤활에 도움이 됩니다. 명태국을 끓일 때 껍질째 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째, 명태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12와 셀레늄, 아연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유지시킵니다. 명태 단백질이 뇌의 신경전달물질 합성에 쓰이기 때문에 치매 예방식으로도 주목받습니다. 3부. 명태를 현명하게 먹는 법. 명태는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이 달라집니다. 시니어에게 맞는 섭취법은 부드럽고 짜지 않고 자주입니다. 첫째, 북어국은 속을 편하게 합니다. 기름에 살짝 볶은 북어에 무와 마늘을 넣고 푹 끓이면 간 해독과 소화 개선에 모두 좋습니다. 하루 한 그릇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코다리 조림은 혈류를 돕습니다. 방건조 명태에 고추장 양념을 더하면 캡사이신이 혈관을 자극하고 무에 든 식이섬유가 염분을 배출합니다. 셋째, 황태는 숙취 해소에 탁월합니다. 황태는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며 단백질이 분해되어 타우린과 아미노산 함량이 높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넷째, 명태전은 소화가 쉽고 담백합니다. 밀가루와 달걀만 입혀 기름을 최소화해 부치면 노인에게도 부담 없는 단백질 반찬이 됩니다. 다섯째, 짠 반찬과 함께 먹지 마세요. 명태 자체에도 염분이 있으므로 된장찌개나 젓갈류와 함께 먹으면 나트륨이 과다해집니다. 4부. 명태를 먹을 때 주의할 점. 명태는 좋은 생선이지만 체질이나 질환에 따라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통풍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명태에는 퓨린이 들어있어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있다면 주 2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둘째, 고혈압 환자는 간을 약하게 해야 합니다. 명태는 건조 과정에서 염분이 농축됩니다. 조리할 때 소금과 간장을 최소화하고 국물은 반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위가 약한 분은 생명태를 피하세요. 날생선 명태는 단백질 구조가 단단해 위산 분비가 적은 노년층에겐 부담이 됩니다. 익혀 드셔야 속이 편합니다. 넷째, 해동은 천천히 해야 합니다. 급히 뜨거운 물에 해동하면 단백질이 변성되어 영양이 손실됩니다. 냉장실에서 서서히 녹이거나 찬물에 담가 해동해야 합니다. 다섯째, 신장질환이 있다면 과잉 섭취는 금지입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명태는 하루 150g 이하가 적정량입니다. 5부. 세계가 먹는 명태, 한국이 발전시킨 명태. 명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생선입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먹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첫째, 일본의 명란 문화. 일본에서는 명태의 알을 소금과 고추로 절인 멘타이코가 대표적입니다. 후쿠오카 지역이 주산지이며 밥 반찬과 주먹밥, 파스타 소스로 널리 소비됩니다. 염분은 높지만 단백질 함량이 높아 노년층의 단백질 보충식으로도 활용됩니다. 둘째, 러시아의 국민 생선 민타이. 러시아 동해안에서는 명태를 민타이라 부르며 절임, 훈제, 통조림 형태로 섭취합니다. 명태 알을 으깨어 만든 이끄라 민타야는 빵이나 감자와 함께 먹는 아침식으로 대중적입니다. 명태 어획량은 연간 150만 톤 이상으로 가장 흔한 국민 생선입니다. 셋째, 미국과 유럽의 알래스카 폴락. 미국에서는 명태를 알래스카 폴락이라 부르며 피쉬앤칩스, 생선버거, 냉동 필레 제품으로 사용됩니다. 맥도날드의 필레 오피쉬 재료도 바로 이 생선입니다. 지방이 적고 흰살이 부드러워 어린이와 노년층 모두가 부담 없이 먹습니다. 넷째, 한국의 저장과 조리 기술. 한국은 명태를 얼리고 말려 동태, 북어, 황태, 코다리로 발전시켰습니다. 동태는 국거리용으로 담백하고 북어는 간 해독에 좋고 황태는 숙취 해소와 피로 회복에 좋으며 코다리는 방건조로 단백질 흡수율이 높습니다. 같은 생선으로 체질과 계절별 조리법을 만든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다섯째, 한국 명태 문화의 의미. 일본은 맛 중심, 러시아는 저장 중심, 서양은 편의 중심이라면 한국은 건강과 회복 중심의 명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한 생선을 계절과 몸 상태에 맞게 다르게 활용하는 지혜. 그것이 한국 밥상의 강점입니다. 마무리. 명태는 단순한 겨울 생선이 아닙니다. 저장 기술과 영양학 그리고 생활의 균형이 합쳐진 한국인의 건강식입니다. 명태를 꾸준히 먹는다는 건 몸의 리듬을 되찾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명태 한 그릇 올려보세요. 그 한 그릇이 여러분의 피로를 풀고 간과 근육을 회복시키며 몸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밥상 함께 이어가요.